자, 안녕하세요. 안산 성호중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최강창룡 창룡쌤입니다. 저를 아는 친구들도 있겠고, 새로 들어온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또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온 거라 아직 모든 것들이 낯설 텐데, 일단 저는 체육 선생님이고요. 앞으로 체육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일단 체육과 관련된 시간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목은 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이고요. 본격적인 저작권 관련 수업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저작권이 뭘까요?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미술 작품을 만들어야 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해야 할 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죠. 열심히 만든 몇 날 며칠 동안 머리를 쥐어짜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제 겨우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냈어요. 이 나의 결과물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소중하죠. 근데 그 소중한 결과물을 다른 친구들이 본인이 한 것 마냥 몰래 베껴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허무하고 화나고 어이없고 아무튼 되게 이런 부정적인 기분이 들겠죠. 저작권이 바로 이겁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이 보여준 요 사진도 저작권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교육 자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만든 요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그 출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해 놓는다면 큰 문제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출처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죠. 저는 저작권을 섬세하게 지키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원격 수업도 하고 줌으로 친구들, 선생님 얼굴도 보고 선생님들이 유튜브로 영상도 틀어주고 만든 거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럼 영상 만들고 틀어주고 보여주는 선생님들한테나 저작권이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저작권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의 수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저작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해 주시고 저작권을 꼭 지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우선 오늘 수업의 주제가 온라인 수업 관련 저작권 및 정보통신 윤리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윤리와 법에 대한 개념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윤리와 법. 윤리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고 법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도 대충 윤리와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리가 이제 법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윤리는 쉽게 말해서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때렸다, 폭행을 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구를 때려? 왜 때려? 어떤 상황이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 라며 A라는 친구의 행동을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A와 B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B가 이렇게 해서 A가 때렸대. 에이, 그럼 B가 잘못했네 라며 B라는 친구를 비난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법의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A와 B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A가 폭력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법적으로 이제 잘잘못의 그런 비중을 가려서 A 또는 B,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게 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는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비판에서 끝난다면 법은 그 행동에 대한 처벌까지 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되다 보면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의 비난이 댓글을 다는 것들이 있죠. 비난의 댓글을 다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처벌이 가해졌다 하는 것은 법의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후에 나올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서론이 길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온라인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법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운영 중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 우리가 무심코 행하고 있었던 범법행위, 그런 게 있다고? 자, 선생님이 이제 4가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4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 두 번째,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여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퍼뜨리는 경우. 세 번째,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 네 번째,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렇게 총 4가지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시였던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즉 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타인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얼굴 평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것들 있죠. 그런 SNS에 같이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락 없이 교사, 학생 사진을 공개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공표 또는 복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SNS 상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릴 때에도 그냥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진에 같이 찍힌 친구들에게 야, 이 사진 SNS 올려도 돼? 라는 그런 허락을 받은 후에 올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흔히들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얼굴 평가 등이 수반되는 경우 내용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 2항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또는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2항이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SNS 상에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진이든지 얼굴에 대한 평가, 예를 들어서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구성되어 있지? 저 친구 눈, 코, 입이 굉장히 자유분방하네. 뒤죽박죽이네. 신기한 조합이네. 라는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이쁘다, 잘생겼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 또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 왜 이쁘다, 잘생겼다 하는 말은 칭찬인데 이게 왜 모욕죄야?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모욕이라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 또한 얼굴 평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수업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서 교사의 의도한 발언 내용과 다르게 이제 퍼뜨리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임의로 편집하는 것, 이 또한 법률적인 문제에 얽힐 수가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명예훼손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임의로 의도와 다르게 편집하는 것 또한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제13조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동일성 유지권이란 아래에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요. 이 또한 벌칙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목소리를 녹음하여 공포한 경우에도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악마의 편집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나의 일례로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에서 봤을지 모르겠는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를 인터뷰한 영상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아버지께서는 이제 항상 겸손을 미덕으로 삼으시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한 기자가 손흥민 선수 아버님에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라는 말을 시작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끊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기자님 우리 흥민이는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재미있게 편집을 한 거죠. 우리 흥민이는 월드콘이 아닙니다. 슈퍼콘입니다. 라든지 우리 흥민이는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제가 월드클래스입니다. 등등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재밌게 편집을 한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이 또한 물론 재미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 아버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기분이 상하셔서 법적으로 명예훼손죄 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명목으로 법적 소송을 걸게 되면 이 또한 법률 문제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사, 학생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 사진을 제작, 유포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해서도 안 되고 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음란한 합성 사진을 제작하게 되면 형법 제244조 음란물 제조가 성립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사진을 제작하여 유포하거나 제작된 사진을 유포하는 것 또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제70조 제2항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학생이 강의 동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친구들이 잘 모르고 놓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강의 동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 전송하는 것.
제3자에게 강의 자료가 게시된 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등을 공유하는 것, 그리고 강의 자료에 부착된 복제 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 등은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어서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어차피 강의 영상 자체가 이제 친구들도 같이 보는 거고 또 함께 보는 건데 뭐 이런 거 정도는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법률 문제입니다. 친구들끼리여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같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앞서서 얘기했던 4가지 경우 외에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니 항상 여러분들은 인터넷 강의를 시청을 하면서 주의하는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하는지 수업 전과 수업 후로 한번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전입니다. 가급적 빛이 잘 들고 소음이 없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애완동물, TV나 게임, 핸드폰 등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이어야 하겠죠. 물론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너무 귀엽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꼭 끌어안고 수업을 들으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학생 신분으로서 수업에 임하는 만큼 공적인 수업 시간에는 공과 사를 지키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항상 실시간으로 출석 체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꼭 제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미리 기기 작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는 미리 충전을 하고 노트북,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이제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을 듣는 기기가 올바르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듣다가 배터리가 다 되어서 수업 중간에 빠지게 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과 인터넷상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 다른 것이지 학교 수업과 똑같이 수업 준비를 미리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중 이동하지 않고 교재, 필기구 등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화장실도 웬만하면 미리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단정한 모습으로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올 때 평소에 여러분들이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눈곱 끼고 뭐 일어나자마자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잠옷 입은 상태로 막 학교에 등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뭐 집에서 교복으로 갈아입고 원격 수업에 참여해라 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세수 정도는 하고 어느 정도 단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와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막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그런 부끄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단정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급 및 교과별 선생님께 받은 수업 자료는 그때그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면서 그런 일정들은 달력에 잘 적어두어서 이제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수업 후입니다. 이제 수업 후라고 했지만 수업 중과 수업 후 모두를 해당하는 얘기고요. 온라인상의 언행은 직접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상의 대화나 채팅은 항상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게임에서는 서로 뭐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하는 그런 악성 댓글을 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원격 수업상에서는 서로 얼굴과 이름 등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대화나 채팅이 모두 저장되고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정중한 자세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대하며 수업과 관련 없는 행동이나 불쾌할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초상권을 지키는 일은 나와 타인 모두를 지키는 일입니다. 선생님, 친구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하지 않습니다. 앞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자료는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허락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자료를 다른 친구가 베껴서 제출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거기다가 그걸 또 다른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너도 같이 베껴 라고 하며 심지어 돈을 주고 그걸 판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의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라고요. 다음, 집에 있지만 학교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궁금한 점은 적어두었다가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 수업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도 나가기도 이제 바쁜 선생님들에게 어떤 잘못된 타이밍에 질문 하나가 1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따로 마련된 질문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대면 수업을 이용하여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마지막 디지털 소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반드시 합니다. 무심코 컴퓨터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면 1분이면 되겠는데 오래 걸리면 5분, 10분 그 이상으로 업데이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수업 시간 10분이 그냥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 10분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각, 결과 등의 처리가 될 수도 있겠죠. 선생님, 저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갑자기 시작돼가지고 늦게 들어왔어요. 이걸 핑계로 계속해서 늦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절대 용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업데이트는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기적 데이터 백업입니다. 백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이런 한 기기에만 여러분들의 자료를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USB, 외장하드 혹은 이제 다른 스마트 기기 등 여러 기기에다가 분산하여서 이제 저장을 해 놓으라는 말입니다. 간혹 랩탑에 물을 쏟거나 음료수를 쏟거나 랜섬웨어, 바이러스 이런 것 등의 이제 공격을 받는 등의 이제 불가역적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자료를 여러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라우드나 외장하드 등 다른 저장 장치에 백업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선생님께 파일 제출 혹은 업로드를 할 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 폰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 영상에만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글씨체, 폰트에도 저작권은 존재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 폰트를 사용하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 환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정기적 데이터 백업을 얘기했던 것도 이것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항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별표를 2개나 쳤습니다. 파일이나 숙제, 자료 등을 업로드, 전송하는 도중에 인터넷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분명히 보냈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전송이 확실하게 완료가 되었는지,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러분들께서 보낼 때, 보내고 나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보냈는데 안 갔어요 라고 하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물론 제대로 보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보냈는데 하면서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확실하게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 2번, 3번 꼭 하세요. 그리고 전송이나 업로드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백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료 백업의 중요성,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로써 3월 2일 입학식 첫날 마지막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을 들은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앞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지키고 저작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또 인터넷상의 그런 올바른 윤리 가치관을 지키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